안녕하세요, 멍멍입니다. 오늘은 다른 주제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제 채널에서는 의학 컨텐츠, 부동산 컨텐츠 같은 것들을 다뤘었는데 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나중에 사실은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책도 쓰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저는 한 독일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제가 독일에 다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혼을 하고 혼자 사시던 친어머님 집에 이렇게 잠깐 살았었는데요. 이제 사건 당일 전날에 이제 어머니와 말싸움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저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산 세월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룰지 안 다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아프십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어가 서툴러서 이렇게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제가 칼을 갖고 있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신고를 하고 나서 한 10분도 안 돼서 이제 경찰에 도착했고 경찰이 저를 이제 체포를 하였고 두 손이 묶였습니다. 우선 경찰들이 그 다음에 했던 일은 저의 몸수색이었습니다. 근데 몸수색을 하고 나자 저는 칼을 든 것도 아니었으며 어머니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시도나 그런 것들이 정황상 아무것도 없었기에 어떻게 해야 되나 경찰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답답하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순간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를 했었습니다. 집에 발코니가 있었는데 저는 발코니로 도망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경찰이 저를 잡고 나서 자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어디론가 경찰차에 호송이 되었는데 사실 경찰차 안에 있을 때는 기억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경찰차를 타고 어디론가 도착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감옥에 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감옥이 아니라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정신병원이라고 안 거는 제가 이제 병원 수속을 밟고 나서 제 방을 안내해 줄 때를 이제 알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수속을 하는데 저는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병원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고 벙어리가 된 것처럼 말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시간이 지나서 이 트라우마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기억을 떠돌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때의 충격은 아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 수속을 밟고 나서 방에 배정되어가지고 옷을 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병원이었다면은 핸드폰이나 그런 걸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이랑 제가 가지고 있던 옷들은 다 반납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복으로 입고 나서 병원을 둘러보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다음 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병원 밖을 나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입구를 찾아봐도 없었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드디어 출구를 찾았습니다. 근데 출구가 막혀있고 그 출구 앞에는 간호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2명 정도 서 있었는데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왔냐? 혹시 나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전 그때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처음 와서 그냥 그런 거라고 궁금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 깨달았죠. 병원에 이제 감금이 되었다는 걸. 사실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나서 그때의 충격은 어마어마했고 한동안은 정상적으로 말을 못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잠시 동안 말을 못한 것인지 나중에는 알았는데 이제 인지 기능이나 그리고
뇌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남들보다 뭐를 이해하는 것이 느리고 말도 잘 못하고 논리적인 사고방식도 사실은 병원에 나오고서 한동안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내가 과연 빨리 나갈 수 있을까?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독일말 뿐만 아니라 한국말도 잘 못해서 이게 충격으로 그다음부터는 내가 느낌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입에서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 와이프지만 당시에 사귀었던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갇히기 전에는 저는 어느 정도 이것저것 잘 외우고 이해도 잘하고 그런 편이었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전화번호가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있었던 그 기억은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부분이 생생합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병원에 갇혔을 때가 크리스마스 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는데 어떤 분은 자기는 그렇게 안 아픈데 여기 갇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랑 굉장히 이야기를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앉아서. 사실 저는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할아버지는 아마 말동무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말을 잘 못했고 그렇게 앉아서 할아버지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굉장히 모델처럼 생긴 여자분이 세 걸음만 걷고 또 우시는 분도 있었고 나이는 굉장히 많은데 하는 행동은 어린아이 같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독일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사실 독일에서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는 게 좀 많다 보니 저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병원에 갇힌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병원 내에서 있던 책들이나 신문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외에는 이제 환자들끼리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식사하는 거 사실 식사를 무슨 음식으로 받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초콜릿을 받은 것은 기억이 납니다. 사실 병원에 나오고 나서가 더 힘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달아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이야기를 제가 시간이 지나서 저는 트라우마를 극복한 줄 알았는데 극복한 게 아니라 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런 힘든 일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분들에게 고마워하고 저 자신에게 잘했다고 하는 영상입니다. 다음에 정신병원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 얘기는 아마 정신병원 나오고 나서의 삶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